세 번째 발해 발전과 문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일단 역사 속으로 보면요, 여기 위에, 자, 함경도 신포시 오메리 전골 유적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금동판으로 발해 문화층에서 출토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뭐, 천손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또,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천손 의식은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거지. 고구려의 대표적인 천하관이다.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잠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본문에서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이제 배경이에요. 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은 당에 의해서 요서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계속 고구려 사람들이 살면요. 다시 고구려를 이제 일으켜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요서 지역으로요. 자, 그때 이제 거란이 당에 반란을 일으키자 이 틈을 타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인을 이끌고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발해가 탄생이 되는데요. 자, 여기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 이 고구려 출신이고요. 자, 한 줄 내려오면 자, 동모산 근처의 도읍을 정해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라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줄 내려오면 자, 발해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이제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발해 주민이 크게 고구려 유민과 말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 말간인들이 피지배층,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사르토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해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어떤 이제 근거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 속일본기라는 일본 측 사료에 보면, 자, 고려사신 양승경 등이 방문을 바치고 말하길, 자, 고려국왕 대음무. 대음무는 우리 이제 문왕이죠, 발해. 자, 뭐, 승하소식을 듣고 문하는데 이렇게 돼. 고려국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발해가 스스로를 고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려는 이제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국왕에게 문한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내려오면 여기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은 자,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발해고인데 이 사람은 조선 후기의 사람이고 실학자예요. 우리 참고로 이제 여기 잠깐 뭐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현실적인 학문, 뭐 실용적인 학문 이런 뜻이야. 자, 이런 이제 실학자인 유득공이 그 발해고라는 발해에 대한 역사를 처음으로 이제 편찬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부여씨와 고씨가 망하자 김씨는 남쪽을 차지하였고 대씨는 그 북쪽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발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남북국이다.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 이제 처음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부여씨라고 돼 있어요. 자, 부여를 성씨로 쓴 나라가 어느 나라야? 백제. 그다음에 고씨는 고구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자 김씨는 남쪽을 차지했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김씨는 어느 나라예요? 신라고요. 자, 대씨는 발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발해의 성장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발해는 자, 무왕 때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면서 이제 세력을 이제 그 확대하고 있다가 자, 두 줄 내려오면 자, 산동 지방을 공격했다. 누굴 시켜가지고요? 장문휴 장군을 시켜가지고요. 장문휴의 수군을 이제 시켜가지고요. 산동반도를 이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는 이제 잠깐 좀 이따가 볼 거고요. 다시 이제 와서 자, 두 줄 내려와서 자, 문왕은 당과 우호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우리 무왕 때까지는 당과 이제 어떤 대립 관계였다면 문왕 때부터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친선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의 문물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요. 자, 한 줄 내려와서 끝에 보면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확인하고 두 줄 내려와서 자, 9세기 초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자, 요동을 진출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연해조까지 진출하고 또 남으로는 대동강까지 이제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연해조 지역 있죠? 자,
자, 그 다음에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때가 언제야? 전성기다라는 거죠. 바다에. 아니, 그러니까 발해에. 자, 요 시기에 발해를 가리켜 당나라가 자,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고 해서 해동성국 이렇게 이제 발해를 불렀다라는 거야.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퇴와 멸망 봐볼게요. 세 줄 내려면 끝에요. 거란의 공격을 받아서 발해는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제일 끝에 다수의 유민이 고려에 흡수됐다. 여기까지 참고로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밑에는 신라, 위에는 이제 발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동모산, 산에서 이제 건국이 됐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은 뭐 중, 서, 서, 남, 동, 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경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상경, 여기가 이제 수도로서 가장 이제 오래된 곳입니다. 상경 용천부. 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려오면 자, 발해는 어떻게 했어? 전국을 어떻게 돼? 5경 15부. 여기 더 나아가서 62개의 주로 나누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을 다스렸다. 라는 거고요. 자, 내려오면 발해 자료톡톡에 발해 중앙정치제도라고 돼 있어요. 자, 발해 중앙정치제도는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의 제도를 떠서 삼성육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특징은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라는 거. 이 발해만의 특징이에요. 또 한 줄 내려와서 끝에 좌사정과 우사정을 설치했다. 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구의 명칭도 당과 달랐고 특히 육부의 명칭은 유교의 어떤 동목을 따서 충인의 지혜신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 발해 삼성육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로가 쳐져 있는 거는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당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성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면 자, 우리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서성, 즉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야. 또 정당성 아래에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누고 그 아래에 이제 3부씩 해가지고요. 6부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 명칭이 충인의 지혜신 해가지고요. 유교 덕목으로 이름을 정했고 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충부가 2부죠. 그러니까 2부의 역할이 이제 뭐 인사, 사람을 이제 뽑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부, 호부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재정을 담당했고요. 의부, 예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뭐 예법,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부, 병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 군사, 이런 걸 이제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부, 형부 같은 경우에는요, 형벌을 담당했다. 자, 신부,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토목공사. 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지금 육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려나 그다음에 조선도 이거에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삼성육부 말고 다른 기구들도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정대, 이제 당나라는 어사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이 중정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관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리는 저지르지 않는지, 이런 거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자, 문적원, 비서성, 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서적과, 그 다음에 외교문서, 이런 걸 이제 담당했다라는 거고, 주자감, 당나라는 이제 국자감, 요거는 이제, 국립학교, 국가 최고 교육기관, 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자, 다음으로는, 자, 이제 발해 이제 문화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제 첫 번째 줄에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는 가운데서 당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국제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자, 정해공주 무덤과 같이 고구려 양식의 굴식 돌박 무덤이 있고요. 정효 공주 무덤처럼 당나라의 양식이 혼합된 경우도 있었다. 자, 정해, 정효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 공주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정해 공주나 정효 공주나 둘 다 우리 그 발해의 문왕의 딸들이야. 자, 문왕의 딸들인데요. 정해 공주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효 공주가 그 다음에 돌아가셔요. 언니 동생 사이 이제 사이인 건데 정해 공주가 이제 정해 공주 무덤 같은 경우는 고구려 양식이래.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당과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완전 초기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효 공주 무덤 때는 어떻게 돼? 당의 양식이 들어왔다라는 거지. 그러한 차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세요. 정해 공주 무덤, 정효 공주 무덤 차이 확인하고요. 한 줄 내려오면 자, 수도인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떠서 건설이 됐대요.
당나라의 수도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와서 국립교육기관으로는 이제 주자감이라는 이제 학교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정효공주무덤 이렇게 있죠. 우리 아까 정효공주무덤은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당과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 문화가 이제 섞였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뭐 자, 벽화에 그려진 인물 이런 거 벽돌무덤 이런 걸 보면서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정효공주무덤은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은 이렇게 모주림 천장구죠. 우리가 이제 고구려 할 때 잠깐 우리 또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요거 천장이 계속 이제 좁아지는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지. 정효공주. 그 다음에 발해 상경성. 자, 장안성을 본땄다라는 거 하고요. 여기 주작대로라고 있어. 자, 이 주작대로라는 게 뭐냐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 앞에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사거리 크게 이제 만들어요. 도로를 이렇게 십자가로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주작대로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당나라의 이런 이제 그 장안성 앞에 있는 이런 주작대로가 우리 뭐 고려라든지 또 이제 조선 또 그 다 이제 그 수도에 궁궐 앞에 요렇게 이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발해 석등이 있어요. 자, 이 발해 석등은 누구의 문화를 받았다? 고구려. 의 문화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역사 탐구에 있는 요 네 가지는 모두 다 누구의 그 무덤을 받았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고구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자, 뭐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와. 요게 이제 영꽃무늬 기와입니다. 여기 영꽃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돌. 이것도 이제 고구려와 이제 어떤 형태가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상이 있어요. 자, 지금 이불병자상이에요. 두 개의 부처가 어떻게 돼? 나란히 앉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죠. 이 두 명의 이제 부처들이요. 요게 이제 발의 이제 불상이다라는 거예요. 발의 불상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불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불상의 특징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 확인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의 이제 대외 교류,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한번 봐볼 건데,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발의 오도라고 있어. 다른 나라와 이제 교류했던 길이 발견됐다라는 건데요. 다섯 줄 내려오면 중간에 신라와 건국 초기에 대립했으나 사신을 교환하고 교통로를 설치하면서 관계를 개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또 위에 일본과는 일찍부터 친선 관계를 유지했고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신라와 교류했다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어? 여기 신라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일본과 교류하는 건 일본도, 그 다음에 여기 거란과 교류하는 거는 거란도, 또 여기 영주도라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과 이제 어떻게 돼?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조공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5개의 길이 발견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목간이라고 있어요. 목간이라는 건 나무 여기 막대기 같은 거에 이제 글 쓴 걸 이제 우리가 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흔히 이제 표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고려사 이렇게 고려에서 온 사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내려와서 내용 정리 속성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지린성의 어디에 도읍을 정해서 발해를 건국했죠? 동모산. 자, 두 번째, 발해 무왕은 당의 압박에 대항해서 어디를 먼저 공격했죠? 산둥반도, 산둥지방,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지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해에서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 요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산둥반도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도시 하나가 나 있죠. 등주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등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주. 그래서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등주를 공격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서 둘 다 같이 알아두세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세 번째, 발해 문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상경의 용천부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에 OX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발해의 삼성육부 체제는 당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운영했다.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죠.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발해는 전성기 때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융성한 나라다 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맞고요. 발해의 정해 공주무덤, 온돌유적 등을 통해서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의 발전과 문화,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